네, 최근 전북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은 근처 비료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환경부가 공식 발표했죠. 장전마을처럼 쓰레기 매립지와 공장들로 사람이 죽어간다는 마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우 팀장, 그러니까 인천 사월마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122명이 사는 인천의 작은 마을인데요. 주변에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100개가 넘는 공장이 있고요. 이 중 상당수가 이 유해물질 취급업체입니다. 82곳 정도가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도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분진, 소음, 특히 이 쇳가루 때문에 30년간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빨래를 넣는 건 물론 창문조차 좀 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을 주민들은 이제 살 수 없는 마을이 됐다면서 통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종 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다면서요? 예,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이 사월마을에 20년 이상 거주했다는 권순복 씨, 73세 여성분이에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하도 이게 긁다 보니까 온몸에 아마 이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런 피부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변 동네 주민들 대다수가 본인처럼 피부병 내지는 갑상선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아마 거기 가서 자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흙에다가 이렇게 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검은색 가루가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달라붙는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많은 쇳가루가 이 토양이라든지 맞아요. 이런데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나오는 장면이 그겁니다. 예, 저희가 실험을 해보는 건데 실제로 취재기자가 저렇게 바닥을 자석으로 한 번 이렇게 훑으니까요. 그 자석에 쇳가루가 저렇게 붙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월마을 주민들이 122명 아까 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민들 얘기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20여 명이 암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4월말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월마을은요, 옛날서부터 장수마을이라고 했대요. 그렇게 좋았는데 공장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다들 아파서 암 수술하고 시커멓게 막 골재를 막 빻아서 싸는 거 봐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게 막 그냥 팍 터지면 막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이런 데 다 퍼져가지고 빨래도 못 널어요. 이주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장을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요. 딴 거 물어볼 것도 없지 아주 여기는. 셔가리도 그렇고 공해가 나쁘고 그러니까 자꾸 아프게 하고 문도 못 열어놓고 빨래도 못 열어놓고 못 놀고 장독도 못 열어놔요. 먼지 때문에. 유방암 거식에서 병원에 가죠. 무릎 수술해서 가지요. 허리 아파서 가지요. 목 거식에서 가지요. 갑상선. 그렇게 해서 또 병원에 된 거. 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환경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건강 영향 조사를 했는데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죠. 네, 2017년 2월에 청원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에 청원 조사를 통해서 이제 건강 영향 조사를 이뤄졌고 그래서 대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에 이제 사월마을 인근에 연희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니켈, 철, 미세먼지가 다 나오는데 왼쪽 부분이 다 이제 사월마을, 지금 이제 문제되는 여기 마을이고요. 네. 오른쪽 부분이 이제 인근에 있는 연희동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대 어떻게 보면 이제 5배 정도 이제 그렇네요. 사월마을이 이제 좀 더 심하다는 걸 볼 네. 수가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55.5 마이크로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도 이제 약 50% 정도 이제 인근 마을에 비해서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강 영향 조사 평가를 한 결과 네.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야간 소음도 그리고 주민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호소하는 그 비율을 고려를 했을 때 주거지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장수마을이었던 4월마을이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공장 등 주변 환경이 이렇게 4월마을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직접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암 걸리신 분이 뭐 그 원인 뭐 무관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 지역의 암 통계, 발병 통계하고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보통 표준화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큰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는다. 사후 대책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다 비용이 들고 하는 거라 당장 뭐 어디 이주할 뭐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리고 뭐 다 비용이 드는 문제고 또 협의해가면서 뭐 개선 대책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기 어려운 곳, 살 공간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공장 때문은 아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마을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 122명 중 15명이 암에 걸렸고요. 네. 이 중 8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 전국 암 발생 비율, 그러니까 10만 명당 전국 암 발생 비율과 비교를 해봤더니 그다지 유의미한,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현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네. 특히 주민들은 20여 명이 암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15명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익산 장전마을과 달리 이 마을은 전혀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구분이 있더라고요. 이 정부가 이 환경 오염과 이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 역학적 관련성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있던 비료 공장에서 네. 그 담배 유해물질이죠. 퇴비, 네. 유해물질, 그걸로 인해서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데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각종 보상이라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4월 마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얘기해서 환경 어떤 오염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 구제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조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전문가를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볼 수는 있다고 하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장전마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익산시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환경부가 이리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정말 맞는 거냐, 이러한 주민들의 의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공장에게 손해배상이나 뭐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4월 마을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어떤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를 정확한 인과관계가 지금 인정된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어느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 네.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주민들은 그러면 이사라도 시켜달라, 다른 깨끗한 마을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공장을 허가해준 정부나 해당 공장 측이 주민들의 이주비를 부담할 책임은 없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이후에 어쨌든 인과관계가 모든 게 입증이 된 이후에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거지. 그렇군요. 지금 당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주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가진 않지만 법적으로 또 정부의 발표가 그렇다고 합니다.